해당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시면 가장 첫 번째 이 마스터라는 이름의 브랜치가 바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보인다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이 폴더가 바로 깃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현재 폴더 안에 또 다른 파일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ls 띄고 la라는 옵션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입력하셨나요? 네,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엔터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파일들이, 소스 코드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git 클론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나의 로컬 저장소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git이라는 폴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전 시간에 git init이라는 명령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해당 폴더 안에 .git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실습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git 클론을 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git 폴더까지 바로 다운로드 되는 것이라서 별도로 초기화 작업을 해주시지 않아도 git에 의해 변경점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git 폴더 밑에 .git이라는 폴더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cd 한번 해볼 거고요. 띄고 .git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 보실게요. 자, 지금 .git이라는 폴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ls-la 해보시면 자, git의 핵심 폴더들이 모두 다 들어온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git의 심화 과정을 가시게 되면요, 실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git에 의해 파일들이 관리가 되는지까지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git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커서 창의 위치가 .git 폴더 안에 들어와 있죠. 자, 여러분들의 git의 명령어는 .git 폴더가 아니라 상위 디렉토리인 git으로 이동을 하셔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cd 두 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개는 어떤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즉 상대 경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d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git의 히스토리를 보실 때는 git log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git log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봅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신 커밋이 언제 반영됐죠? 보시면 2020년 3월 29일 날 반영이 되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보수되고 안정화된 소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밋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거나 혹은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커밋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커밋 히스토리를 보시다가 중지하고 싶으면 Q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중간에 정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리버스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git 로그만 입력을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반영된 커밋부터 보이게 되죠. 하지만 리버스라는 옵션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가장 오래된 커밋 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의 git 배시 창을 다시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git 로그 띄고 리버스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엔터 눌러볼게요. 어떤 커밋이 보이시나요? 바로 2005년도 4월에 반영된 커밋입니다. git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약 15년 전에 반영된 첫 번째 커밋이죠. 자, 이 커밋을 반영한 오쏘는 누구죠? 네, 리누스 토발즈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버스 옵션을 통해서 git 프로젝트의 가장 최초 커밋부터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git 로그의 다양한 옵션을 이용하시면 히스토리를 다양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GitHub에 있는 텐서플로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한 개의 원격 저장소에 약 2,000명이 넘는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도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원격 저장소를 두고 함께 개발한다는 것은 2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모여 협업을 한다는 의미겠죠. 실습 역시 개발자 2명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원격 저장소에 새로운 개발자를 등록해서 함께 개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긴랩에 멤버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긴랩에 멤버를 등록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긴랩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멤버를 추가할 원격 저장소로 진입을 합니다. 제가 코드프레소라는 이 저장소에 새로운 멤버를 추가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들어가셔서 왼쪽 하단에 이 화살표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메뉴의 맨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세팅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이 세팅즈 메뉴에 멤버스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 멤버스라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맨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해당 원격 저장소를 사용하는 멤버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저 혼자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다시 이제 새롭게 추가할 멤버를 일단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용자의 이름을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색을 하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한 뒤에는 이 사람에게 퍼미션을 따로 줘야 돼요. 근데 이분을 개발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디벨로퍼로 퍼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 인바이트라는 버튼을 눌러 보실게요. 등록을 하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유저가 저의 원격 저장소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랜치에 대한 권한을 따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메뉴를 확장을 하신 뒤에 여기 세팅 메뉴 밑에 여기 레포지토리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 프로텍티드 브랜치라는 메뉴 보이시나요? 해당 메뉴를 확장을 한번 하시고요. 확장을 한 상태에서 조금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표가 보이실 겁니다.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있는데 이 마스터 브랜치에 대해서 새로 추가한 멤버들이 머지할 수 있게 하려는지 혹은 푸시를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를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권한을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새로 추가한 멤버는 디벨로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가 나의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두 번째 권한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머지도 허용하게 하시려면 두 번째 권한을 주셔야지만 허용이 됩니다. 이제 멤버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등록된 멤버분은 본인의 긴랩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대방의 프로젝트가 본인의 페이지에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등록이 된 원격 저장소의 이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디벨로퍼 권한으로 등록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 통한 협업을 실습해 볼 텐데요. 원래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두 분이 짝꿍이 되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시도록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데 지금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이 두 분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